안녕하세요. 몽땅입니다. 몽땅.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은 2025년 1월 1일 아침이고요. 어제 2024년 마지막 날을 잘 보냈고, 그냥 가족들하고 재밌는 영화 한 편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인사도 하고, 다행히 이제 이렇게 페이스타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매년 이런 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더 챙기게 되는 이런 시기가 되면, 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정말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때 랑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는 정말 인터넷도 미국이 너무 느려가지고 인터넷도 느려서 뭐 한국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거 정말 보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아직도 비디오를 빌려서 보는 그런 때였거든요. 제가 2002년에 왔으니까 아주 이때는 비디오를 봐야 되는 시기였고, 비디오 가게에 빌려서 이렇게 테이블 가져다가 보고 돌려주고 이렇게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페이스타임도 없었고 또 전화기도 이제 핸드폰도 지금처럼 막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 한 통 하려면 이제 그 폰 카드라고 돈을 내고 그 통화 할 수 있는 카드를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카드에 뭐 20불, 뭐 30불 이렇게 사면 그 금액만큼만 통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국제 전화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이메일이 이제 막 이제 대부분이 이메일을 다 가지고 있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때 이메일이 이제 젊은 사람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나이 든 분들은 거의 없었고 젊은이들 위주로 이제 이메일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여서, 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잘 쓰지 않는, 그러니까 막 쓰기 시작하는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메일로 막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도 사실은 되게 흔하지 않은, 제가 이메일을 하면 답장을 받는 게 막 그 친구가 확인을 할 때까지, 이제 지금은 이메일이 너무 활성화돼서 뭐 이메일 보내면 바로 알람 뜨고 알람으로 그냥 바로 보고 또 답장하고 이게 너무 쉬운데, 그때는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연락이 끊긴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연락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가끔 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새해가 되거나 뭐 이럴 때, 연말이나 이럴 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연락 한번 해주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연락처를 더 이상 제가 알지 못하는,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뭐 연락처를 제가 찾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제 추억에, 추억 속에 잘 지내겠지, 잘 지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생각은 해요. 가끔씩 떠올리고 그때 그 친구가 있었지, 뭐 그때 이런 분이 있었지, 뭐 이 정도인데, 뭐 그게 또 인생이고 어떻게 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연을 이어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특히 이제 한번 이렇게 크게 이민을 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인연의 끈이 길게 가기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 그 뉴스에선가 제가 봤는데, 보통 그 미국에서,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본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인들의 보통 평균 그 친구의 기간이 한 5년 정도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5년에 한 번씩 주변에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주변에 이제 얘 내 친구야, 내 좋은 친구야, 뭐 가장 친한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보통 5년 주기로 이렇게 한 번씩 바뀐대요. 그러니까 관계가 막 가깝게 지냈다가 한 4, 5년 지나면 이게 좀 멀어지기도 하고 끊기기도 하고 바뀌어서 또 다른 사람이 되게 가까운 사람이 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저도 보면 뭐 원체 이렇게 학교를 옮겨 다니고 뭐 이렇게 이사를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상황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친구라는 게 서로가 마음이 맞고 서로가 상호간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게 비슷해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된다면 굳이 그 관계를 내가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 게 의미가 있나. 저도 그런 관계를 끌고 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그 친구하고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었고, 그런데 보면 그 친구가 상황이 안 되거나 뭐 뭔가의 변화가 생겨서 연락이 자꾸 뜸해지고 제가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저도 이 친구가 나하고 연락을 그냥 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그렇게 하니까 연락을 어느 순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저도 뜸해지고 안 하고, 그렇게 지켜보니 그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간에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관계가 있으니 저도 그런 경험을 한 두세 번 하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욕심일 수 있고 내 마음이 또 그거에 막 애착을 갖고 막 끌고 가려고 애쓰다 보면 제 마음이 또 괴로워지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냥 놔야 될 때는 그냥 보내고 놔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럴 때 그냥 지금은 사실 그런 애착? 이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관계에 어릴 때는 되게 큰 의미를 많이 두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좀 느끼게 돼요. 사람 관계가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알고 있는 뭐 그런 친구는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추구하는 그런 친구는 사실 인생에 정말 한 명도 두기가 어렵다는 걸 제가 올해 이렇게 나이를 먹고 사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어른들이 친구는 정말 진정한 친구 한 명만 둬도 인생 성공한 거다, 그렇게 하는 말을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상황이 많이 바뀌면 또 연락이 안 되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게 인생에서 업다운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오면서 좋을 때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정말 제가 바닥을 쳐서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친구한테 너무 서운하고, 그게 이제 뭐 경제적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저에게 안정까지는 아니어도 저에게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친구가 참 모르겠어요. 이게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런 친구 관계가 내 인생에 그렇게 없구나, 이렇게 그냥 그때는 좀 속상하고 되게 막 좌절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그걸 인정을 하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나라는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 거죠. 네. 그리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는 나대로 내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이런 나도 똑같이 내가 하는 것처럼 나에게 가까운 마음으로 다가온다면 친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그냥 아는 지인 정도로 남는 거죠. 네. 근데 갑자기 제가 왜 친구 관계 얘기를 하게 됐죠? 네. 하여간, 네, 저는 원래 보통 이제 수다가 이런 식으로 주제 없이 그냥 막 돌고 돌아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1층에서는 저희 엄마가 떡국을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달그락달그락 그릇 소리가 좀 날 거예요. 예. 올 한 해도 그냥 저는 바라는 거 크게 없고 기대하는 거 크게 없고 그냥 건강하게 하루하루 컨디션 조절 잘 하면서 그냥 무탈한 거, 그게 제일 크더라고요. 그냥 특별하게 행복하고 특별하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사실 흔하지 않은 일이고, 그런 걸 기대하면 실망이 크고, 실망이 크면 하루하루가 불만이 쌓이고, 그래서 일상의 행복이 무너지는 그런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뭐 특별한 행복이나 즐거움을 찾진 않고, 저는 그냥 하루하루가 별 탈 없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별 탈 없이 사는 삶. 크게 아프지 않고 크게 걱정할 일 없고 그렇게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은 알게 됐고,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지금은 아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별 탈 없이 그냥 하루하루 잘 보낼 수 있게, 사고 없이,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서 뭐 소소하게 그때그때 행복한 일들을, 즐거울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배운 경험을 통한 제 나름의 깨달음. 네. 그래서 크게 저는 그렇게 큰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뭐 큰 목표도 크게 없어요. 그냥 목표나 계획은 소소하게 작은 계획을 세우고, 이제 어제 제가 한 해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일기장을 쓰려고 앉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작년 2024년도 나쁘지 않게 잘 지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조금 더 정기적으로 고르게 올리지 못해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하고 연계돼서 유튜브 영상하고 연계된 건데, 이 편집을 전혀 공부하지 못했다는 거, 그게 조금 제가 작년에 세웠던 목표 중에 좀 아쉬웠던 점이고, 좀 크게 제가 이건 했어야 되는데 하고 좀 크게 후회가 되는 거는 그림을 제가 그리지 못했습니다. 작년 내내 그림에 손을 못 댔고, 그래서 뭐 올해도 같은 목표예요. 네. 유튜브를 조금 더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올릴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런 거랑 이제 진짜 저 큰 그림을, 제가 방 구석에 지금 놓여있는 미완성된 그림을
제가 계속 손을 대려고 그걸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다른 그림들을 아예 작은 그림을 그리면서 좀 소소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그림들을 좀 그래도 손을 대면서 그림을 좀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런 목표가 있고, 작년에 좀 핑계일 수는 있는데, 핑계라면 핑계인 게 작년에 사실은 좀 제가 잘한 일 중에 하나는 가족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엄마 아빠랑 뭐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서 뭐 맛집도 많이 찾아다녔고, 공연도 좀 보러 다니고, 그런 주말이면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좀 연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바빠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이게 이제 저의 목표, 저의 의지로 좀 더 많은 시간을 부모님하고 보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좀 만들어서 많이 보낸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상황적으로 또 그렇게 제가 의지를 갖게 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 아빠가 이제 80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운전을 하시는 거에 좀 불편해 하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해가 좀 뉘엿뉘엿 진다거나, 그리고 좀 낮 시간에 낮잠을 좀 주무셔야 되는 시간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운전에 대한 불편이 있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병원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챙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더 시간이 없게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시간들이 좀 더 적어졌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주말 시간에 이런 일들을, 부모님을 챙기는 일을 해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을 더 쪼개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뭐 크게 불만은 없어요. 그게 이제 뭐 일상에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하는 것만 있을 뿐이지, 뭐 그걸 못해서 뭐 제 일상에 뭐 불만이 있거나 뭐 그렇진 않으니까 언제고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일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 우선은 지금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고, 그러고 나서 제가 또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 작은 이런 제 욕구, 예,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는 거죠. 뭐, 예, 그렇지만 이제 2024년에 제가 잘한 일은 일기를 정말 꾸준히 많이 썼어요. 일기를. 그래서 거의 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썼고, 거의 막 2, 3일에 한 번씩 일기를 써서 정말 제 일기장이 거의 두꺼운 일기장이 절반을 꽉 채웠고, 올해도 계속 일기를 꾸준히 쓸 생각이에요. 제가 일기를 꾸준히 써보고 느낀 점은 너무 좋아서 나중에 한번 제가 일기를 쓰고 느낀 점을 짧게 영상으로 찍을까 합니다. 네, 너무 좋아서 제 동생들한테도 추천을 했고, 제 조카한테도 추천을 했고, 앞으로는 계속 일기를 쓸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정말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는 사실 좀 못했어요. 2024년에 제가 사이즈를 줄여서 살을 좀 빼보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었는데 사이즈 못 줄였고요. 같은 사이즈로 몸무게도 같을 것 같아요. 몸무게를 안 재봤지만 사이즈가 같으니까. 근데 뭐 올해 목표는 사실 좀 더 줄여서, 뭐 사이즈를 줄이는 거는 사실 좀 오버한 것 같고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먹는 걸 원체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건 좀 힘든데 사이즈는 줄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운동을 더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을 하면서 먹는 그 양을 살짝 한 숟갈씩 덜 먹는 방법으로 한 숟갈은 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 더 잘 해서 건강을 챙기는 쪽으로 하고 그냥 몸무게는 지금 사이즈에서 살짝 낙낙하게 옷을 입는 방향으로다가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거보다 더 많이 만일에 빠진다 그러면 뭐 성공이고 아니어도 뭐 크게 실패는 아니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욕심 없이 네, 그냥 건강하게 또 올 한해도 잘 지내야죠. 가족들하고 같이. 네. 2025년 아무쪼록 무탈하게 별탈 없이 잘 지내시고 항상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에 봐요. 안녕.